ERP 관련해서 수주 등록하고 이제 발주 처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ERP 계정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부분은 권대현 책임님하고 제 쪽에 요청하시면은 ERP 계정은 생성해 드리도록 하고 교육 자료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배포를 할 거라서 여기 주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접속하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 웹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담당자별로 조금씩 권한이 다르게 들어가고 메뉴 탭이 다르게 들어가긴 할 건데 수주 등록 부분은 대부분 다 들어갈 거라서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왼쪽 메뉴에 영업 관리와 아마 구매 사재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발주 때문에 우선 전 단계로는 이제 영업 관리에서 수주 관리에 수주 관리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신규를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제 영업 사업명에는 본인 이름 공지하시면은 아이디가 바로 등록이 되실 거고 수주 일자, 수주 상태, 수주 형태, 뭐 납기 일자 이런 체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수주 일자는 실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또는 협약서에 적혀 있는 그 수주 일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주 형태는 수주 진행. 이 부분은 고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주 진행에 ORB 가시면 되고요. 납기 일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은 계약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계약 기간보다는 실제 타겟으로 들어가야 되는 납기 일자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발주서를 등록하시고 제쪽에서 뭐 발주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담당자가 진행하실 때도 실납기가 들어가야지 이 부분이 서로 혼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꼭 납기는 실제 납기 일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객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 영업사원 검색할 때처럼 기본적인 고객명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납품 전은 실제 들어가는 현장명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전화 권대현 책임 쪽으로 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 납품처럼 고객 코드가 갈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번호가 실제로 하나가 나오고 납품처는 뭐 2공장, 3공장 또는 뭐 지역공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히 좀 체크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탭이 몇 개가 있을 건데 아마 일반 계약, 뭐 절약사업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S4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저희가 ERP 초창기에 만들 때 기준이라서 그냥 일반 계약이면 일반 계약 그 외 사업이면 절약시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코드는 과세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제 특이사항 넣어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진행 사업명이나 정산 비율, 뭐 선급금 있는지, 중도금 있는지, 잔금이 있는지, 그다음에 협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그 협업 비율, 실질적으로 보통은 영업자랑 컨설팅이 들어갈 거고요. 뭐 기타 영업소나 관계사들하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 특이사항들로는 이제 공사를 하거나 발주를 할 때 있어서 해당 담당자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다국적이면 기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들어가는 창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수주 내역서에 수기로 어느 정도 기입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밑에 보이는 요 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작성되면 됩니다. 나중에 출력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들어가는 아이템들 그리고 공사 위주가 될 거고요. 지금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잔금 100%이기 때문에 금액이 하나로 들어가긴 하는데 선급금 중도금이 있다면은 따로따로 기입을 해주시되 지금 견적서랑 차이가 있는 점은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개별 단가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주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서를 끊을 때 ERP를 통해서 끊게 되면은 선급금 잔금이 나눠졌을 때 이 개별 품목들의 단가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단가를 넣지 마시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부분에만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분은 그냥 참고하실 부분인데 나중에 수주를 등록하시고 나면은 지금 요 하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는 리스트고 이 해당 수주를 클릭했을 때 상세 항목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잘못 넣으셨다 했을 경우에 저기서 해당 항목만 클릭을 하셔서 삭제 상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등록하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인 거를 끝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밑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영업 지원 담당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수주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에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등록 시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견적서, 계약서 또는 협약서,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정산 방법, 그다음에 실적 비율 이런 내용들이 아까 특이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부분이 영업 진행 상황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작성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거를 결제를 받으실 때는 영업 진행 상황표가 제일 앞서고 그 뒤에 수주서, 뒤에 계약서, 견적서, 기타 발주서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구매 발주 관리에서 이제 발주서 작성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구매 사재 관리에서 발주 관리, 구매 발주 관리로 들어가셔서 신규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거의 항목은 특이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아까 수주 등록하셨던 거랑 거의 유사하고 이제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의 내용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입고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뭐 추례, 경인, 다른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참고들이 뜨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추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업체 쪽에는 이제 2월 말 60일 어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음으로 등록하시고 결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로 등록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은 기타사항 1, 2, 3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 후 세공제 항서 발행 동안 하자 보증 기간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1년, 그다음에 어떠한 장비에 대한 공사다라는 항목이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되고요. 필요시에는 그 뒤에 선급금이 들어간다 하면은 선급금 얼마, 잔금 얼마 퍼센테이지로 기본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그 부분까지 따로 기입을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 영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영업 담당자 또는 영업 지원 쪽에서 진행하게 될 부분이고요. 구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구매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주 내역서와 발주서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업무 진행 및 결제 현황표 작성하셔서 지금 최근에 바뀐 항목으로는 이제 매입 견적하고 실제 발주되는 금액이 둘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기초 파일들을 결제를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넘겨주시면은 거기서 제가 최종 그 협의된 금액들을 업체 저희 매니저들과 협의를 할 거고요. 그 부분 알려드리면은 해당 금액까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최종 금액으로 실발주 진행하는 것을 영업 쪽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 구매 쪽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조금 되긴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구매 자재팀에 하면 추가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은 구매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납기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영업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 정리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지원 담당자가 입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지원의 수주 등록 요청 시 필요 서류인데
제가 실물을 보지를 못해서 채용 주식이 여기까지 만들어 놨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영업 지원 신규 담당자 들어오면은 여기 해가지고 최종 작성해서 엿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부분은 담당자 2~3명한테만 따로 이 부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PPT 상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는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 계정이라서 조금 탭이 다르긴 한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 최대한 좀 아이템이 많은 걸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려야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기존에 저희가 수주했던 자료 기준으로 등록 보겠습니다. 저는 21년도에 저희가 계약했던 면사랑이라는 업체에 납품됐던 GA75 IPM 및 부대 설비 견적서입니다. 접속을 하신 다음에 수주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관리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규 해가지고 우선 영업사원은 제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색하시면은 오고요.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아까 특이사항에 들어가야 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약서에서 참고하실 내용은 대금 지불 조건이 계약금 잔금 50%로 들어가고 이제 어떤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치공사고 품질보증이 타자가 3년이고 유상보증은 2년입니다. 저희가 끊어야 될 증권들 지금 여기에는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체 쪽 구조에 따라서는 계약이행증권 그리고 하자보증증권 그리고 선급금보증증권 3가지 정도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행명은 사람이고요. 납품처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위에 사업자가 동일하다고 하셔도 계약일자는 계약서상에 5월 13일이고 지금 납기는 21년 11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나 여기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돼 있고 보통 11월 30일까지 잡았다는 거는 사업 최종 완료 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책임님 같으면 공사 언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한 10월쯤 10월쯤에 며칠이었죠? 13일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납기는 2021 다시 10월 11일 30일 계약 부분은 지금 아까 사업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약시설 자금 종류도 현금보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사업 종류는 이제 첫 번째 거 에너지 합리화 자금 종류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일반 계약이면은 이제 어음으로 들어오는지 현금으로 들어오는지 요즘 수표나 기타 자금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규는 1, 제오도는 0.7. 그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이제 제오도도 1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오도도 1입니까? 네. 협업도 추가로 없고요. 네. 그러면은 가중치였고 일단 그럼 우선 요거는 무조건 1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공합하고 공정이 있는데 공합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가 들어가는 경우는 공합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PPT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영업지원 담당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증보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약이행이나 선급금이나 하자가 있는데 ERP 문제가 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자 방법 아까 3년의 무상 2년이었으니까 3년 하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온실가스 에너지 부서 관리 지원 사업고요. 컨설팅 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총 50대 50으로 가져가려고요. 표기를 50대 50으로 해주셔도 되고 협업하면은 1.2 하는 부분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면 1로 가면 돼요. 1로 가면은 0.5 0.5
계약상으로 뭐 특이사항 따로 없어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특이사항들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이 8,300으로 됐는데 이중 일부로 캐시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월급 공사 대납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그런 사항들도 다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공사 10월 15일부터 진행하나 장비 순차적 보필요 이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나 계약상의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성급금, 보험 우리 저 공사 대납이라든지 예. 페이백 내용은 우리 최근에 그 문서이 있잖아요. 그 결제 진행로 예. 거기에다 넣어야 하나요? 그거를 보시면은 그거 넣으면 수익률이 확 떨어져.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 계산에 그게 들어가요? 예. 그럼 안 해야 되겠네. 안 하는 게 베스트죠. 아 그래, 그게 베스트인 건 아닌데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면 좀 원활하게 되면 참 편한데 이거는 기한을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마진율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봐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업체 측에다가 예.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공사를 대납하게 되는데 자, 사실 우리 쪽에서는 아무 수익이나 뭐 이런 거 발생하진 않아요. 예.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우리가 자금 활용해 주니까 수수료를 뭐한 7% 8% 뺀다. 또는 뭐 협의해 가지고 몇 퍼센트 뺀다 이러는데 순수하게 그럼 우리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꼭 예. 뭐 A 그렇죠. 대납을 해주고 대납해 주는데 우리가 그게 수수료를 몇 퍼센트 내겠다 이게 순수익이 되잖아요. 그거는 뭔가 적용이 안 되는데 그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돈 주는 금액만 수익률을 계산한다 이러면 아주 불합리한 내용 같은데. 즐거운 건데. 연차 쓴다고 많이 신났더라고요. 원래 교육해 재밌어요. 이게 3,000입니다. 최종 현재 예, 최종 현재 완성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기타 비용에 해당 내용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대납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뭐 수수료 10%를 먹어서 70이다 하면 630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저희가 실제 나가는 비용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여기에 실제 700 대납인데 요 위에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매입 견적, 요 밑에는 내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고 했을 때 최종 견적 부분이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납하는 부분은 63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10% 정도 된다 했을 때 이 부분에 630으로 기입을 해주시면은 어차피 매입 발주 금액 자체가 예, 요 금액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뭐 매출 이 부분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익률이 근데 어쨌든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률에 엄청 민감하죠. 근데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 부분은 당연히 기입이 돼야 되고 어차피 저희가 장부 쪽에서 기입을 할 때도 해당 내용은 다 차감을 하고 이제 최종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다 넣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여기 판관비는 안 들어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윗부분은 세팅이 완료됐고 이제 항목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GA75VSD IPM인데 IPM은 그나마 우시에서만 나오니까 우리가 분들한데 GA75VS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목명을 검색했을 때 이제 유럽산과 뭐 FF 타입 볼테이지에 따라서 다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스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발주가 나갈 때도 미스가 되기 때문에 필히 여기 규격이나 장비 명족에 우시라고 표기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볼테이지가 몇 볼트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FF 타입인지 일반 팩 장비인지 더 나가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계약으로 J15 플러스 장비를 팔았다 했을 때는 이 기준 압력값까지 다 나뉘기 때문에 해당 항목 꼭 잘 확인하셔서 기입해 주셔야 오더 미스가 안 나고 이게 좀 복잡한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저게 제일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죠. 예. 여기 보면 시로 IPM이 380 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견적서 상에 영업 지원한테 견적서를 넘겨줬을 때 이 볼테이지 표기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아예 VSD 플러스가 380, 440 겸용이더라도 하나로 표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미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작성하실 때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인버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돼서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흡착식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장비가 380이었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380일 거라고 유출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담당자가 위에 겸용이니까 아무거나 넣자 440 넣었다 발주 440으로 나가고 장비 들어왔는데 440이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PCM이었던가요? PCM 3000. 네. 이게 440V 전압인데 수주 내역서와 모든 서류에 380V 기입이 돼 있었고 장비도 380V가 나왔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다른 그 제조사 쪽에서 다른 데 380V를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고 제가 납기를 좀 미뤄서 440을 받았는데 아닐 경우에는 제조 비용이 350 정도 들거나 TR을 구매했을 때 최소한 180 정도 추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리시브 탱크가 YJAT 예전에는 유진전공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대우산업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DHAT 코드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1500일이면은 1.5배.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규격면에 이제 해당 장비에 대한 규격이 들어가 있는 장비 써주시면 되고 나중에 어차피 발주 등록하실 때 코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나중에 발주서 작성하실 때 220V로 따로 규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격이 있는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냥 계약서로 끝내지 맞죠? 물품 구매 주문서 잘 안 쓰죠. 계약서요. 업체 어느 쪽에 말씀이십니까? 우리 이제 수주 등록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계약서 계약하고 나니까 이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런 약간 혼동이 발생하는 게 우리 계약서에는 사실 볼테이지나 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예,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직접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는 직접 영업자들이 막 물품 구매 주문서까지 다 써갖고 왔을 때는 네. 거기에는 차가 다 적혀 있거든요. 예. 그거 그냥 그 다시 발동시키면 안 되나? 근데 생각에 생각이 영업자들 직접 다 쓰면 이 분명히 여기서 사고가 아마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어차피 발주서를 써야 돼서 음. 네. 그것까지 쓰는 것보다는 그럼 그냥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발주서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약서 쓸 때 물품 구매 주문서 들고 와가지고 도장한대 찍으면 되는데 나는 편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실수가 없더라. 지금 우선 취지 자체가 영업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 영업권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 하고 주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이라고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상호걸로 작성했었는데 제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에이스 트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스 트랙 15N이냐 20N이냐 그리고 트랙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스트레이너가 들어갑니다. 네, 스트레이너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15A인지 20A인지 지금 트랩이 들어가는 경우에 외부에 트랩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좀 추운 곳에는 히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히터까지 넣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래서 테스트 테르미널 동사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비 설치하게 되면은 도비, 장비 전원, 배관, 배기덕트 공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1차 정비가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1차 정비 공사 들어가야 되고요. 이퀄라이저가 들어가서 통합되어 시스템 설치 공사, 케이블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실제 발주가 나가야 되는 항목과 수주가 들어가는 항목은 동일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진짜 막 짜잘짜잘하게 부수적으로 붙는 건 빼더라도 큰 틀에서는 동일하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0이었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전기공사 면허가 있고 지금 면허 실적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이거를 전부 집계를 해서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산서를 끊을 때도 전기공사라는 항목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수주 올리실 때도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넣어주시고 잔금 역시 동일하게
컴프레셔 및 전기공사의 장급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량은 전체 1이니까 하나로 다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ERP를 통해서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세부 항목들 단가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 항목들은 전부 영원 처리해 주시고 성급금 장분 부분에만 4,150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주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인생 보셔서 여기 보시면 디스켓 모양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거 보시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은 다 했습니다. 수주를 등록하신 다음에는 일단 항목들에 대해서 발주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부대 설비 메이처명 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해서 메이커별로 따로 하나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지난번에 하나 작성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협력사들 리스트. 네, 협력사들 리스트. 네. 거기에 메이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없으면은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거 배포해 주세요. 탱크 쿨러 유수분리기 등록했습니다. 메이커 명칭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상호명이 있습니다. 상호명 말고. 메이커. 메이커. 그 저기 그게 아니고 서로 여기서 약식이 압축이 들어가는 걸 협력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마포께 저희가 발주를 낼 때도 제마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에버랑 할 수 있고 서강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제가 뭐 표든 리스트든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컨택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주 일자는 실제 발주 나가는 작성하시는 일자 넣으시면 되고요. 우선 아까 21년도 거기는 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입고 예정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납기 들어가야 되는 날짜. 발주 부분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장비니까 장비로 넣으시면 되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고 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툴에 지급 형태는 그것도 저희 어음입니다. 어음 넣어주시고 결제 조건은 정부 결제. 만약에 공사 같은 경우에 성금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수시 결제로 해주시면 되고요. 좀 다른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결제 넣어주시고 해당 항목 특이 사항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담당자는 본인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 납품처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구매처는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 보내드리면은 참조하셔서 하되 일반적으로 컴프레셔는 저희가 어차피 아트라스 포코 아니면은 EST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80V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필요하시면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특이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식품업체여서 푸드 그레이드 옵션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저희가 아트라스 코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사양들이 한정돼 있지만서도 부대 설비 같은 경우에 탱크를 예를 들어서 수평형이면 수평형이다. 높이 제한이 얼마다. 아니면은 이 지름이 한계가 있어서 요 지름 안으로 맞춰야 된다 하면은 그런 특이사항들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초기 단가는 우선에는 저희 아트라스 코코 메인 요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영업자분들 중에 설명드리면은 IAT 사이즈 1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의 0.6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고요. OFA 사이즈 2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의 0.7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오일프리 장비는 개별 견적을 받아야 되고요. 이외에 저희가 뭐 벌크 오더나 아니면은 따로 SPA 요청을 해가지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구매 쪽에 전달돼서 금액 협의 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가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진행을 해놓고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품목들 다 넣어주시면 되고 부대 설비는 크게 특이사항들이 대체로 없어서 볼테이지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랑 옵션 부분들 예를 들어서 흡착식이나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세이빙을 넣을 것이냐 노점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보온 판넬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옵션 사항들만 잘 넣어주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사장님 제시하는데 노점점이 조금 늘어나고 흡착식이라요. 예. 참고하실 부분이 일반적으로 장비는 저희가 재고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나머지 부대 설비는 다 재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주되는 건에 한해서 오더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상 트랩은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갑니다. 이 부분은 따로 발주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수주 내역서에만 기입해두면은 만약에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매 쪽에서 다시 재고 채우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고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수주 등록하실 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현재고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동적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현재 재고는 잡혀 있는데 다른 담당자가 사용을 할 거라고 예약을 걸어 놓은 상태고 이미 수주사는 다 넘어왔고 그래서 대기 상태인 경우에는 저희가 출고 처리를 출고 시점에 하기 때문에 재고로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꼭 자재 쪽에 연락을 하셔서 이거 재고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고 활용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 납기이랑 이런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정도는 무조건 주래. 공사가 현금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고, 저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 주시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돈이 늦게 들어오는 편이라서 대금 지불은 원청에 따른 넣어주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돈이 거의 바로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면은, 자격적이면은 저희 대불 지급되는 조건에 맞춰서 해주십니다. 성급금 50에 잔금 50인데 성급금만 현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성급금 50%에 잔금 50%에 아까 공사하는 부분에 들어갔었던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업체마다 공격 들어오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자, 요거는 선고산업, 선고 WTC 발행 견적, 신성대관이 뭐지? 신성산업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최강대 여기 아이 오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진로역 대승점이요. 지금 보시면은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진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조서를 등록받은 수주를 등록받은 저희가 워낙 오래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견적을 작성해주는 편이긴 한데,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냥 자기 양식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요 항목에 맞춰서 금액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시면은 아까 있었던 요 기준에 맞춰서 따로따로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간편히 하기 위해서 배반, 정원, 덕트, 로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업체 쪽에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는 만들어 달라 해주시면은 더 편할 것 같고요. 우리 공사 계약서도 계속 합니까? 해야죠. 공사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 났을 경우에 계약서 작성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부분들도 수량하고 아까 타입의 D는 뭘까요? 요거는 나중에 발주나 수주할 때도 이 타입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아트락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래처별 매입 단가라던가 이런 게 지금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종전 매입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얼마에 구매를 해왔는지 그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요. 판매가 영수가 아트락스가 이거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는 D 기본 매입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매 발주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적용 안 되나? 이 항목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이게 저희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 지정된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금액이 저희 영업소에 주는 거, 퓨처에 주는 거 아니면 고객에게 판매할 때 금액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와요. 발주서도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신 다음에 출력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서류 같이 취합하셔서 주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결제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업무 진행 결제 현황표 요거 하나로 지금 전부 다 결제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요 금액들 이제 매입가, 최종 매입 가격 이런 부분들 잘 기입하셔서 뒤에 서류만 잘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같은 거 혹시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맨날 설명해봐야 이제 공기압 축계 이제 장비고 예. 나중에 공사에 대한 거 있어요. 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햄스 같은 뭐 경우에는 시스템이나 뭐 발주하는 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수수 등록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영업은 영업에서 하겠지만 네. 햄스도 어떻게 보면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본질인데 이제 우리 그 영업에서 업체를 잡아서 연계해서 했다. 그럼 수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면은 여기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시세 견적 들어가고 견적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편집되겠어요. 그렇죠. 내용 장비 쪽은 영업에서 하고 햄스에서 하는 게 왜냐면 또 육대에서 하시는 게 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진행되는 계약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등록하면 됩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영업이 될 거고요. 햄스 같은 경우에는 햄스팀이 될 겁니다. 아까 등록하면서 특이사항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하는 게 실제 가서 고객 만나고 컨택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람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햄스만 이제 설득을 네. 잡는 거는 햄스는 어차피 지금 제어,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팅 모니터링, 제어, 예측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발주하는 게 없고 저희가 또 제가 없어요. 지역 예측 같은 경우에는 NS에 네. 입찰을 해서 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예전에는 이걸 다 수주를 따로따로 올렸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해당 항목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셉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저기 그냥 자연 혜택 예. 보고 그리고 해당 최근 부채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의 주체가 된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에너지 환경이라고 혹시나 저희가 요즘에는 없긴 한데 혹여라도 엑스코어 사업하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환경이라고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맞아서 앞에 무시하고 예, 요거는 예, 자금 정도는 현금으로 해주세요. 예. 예, 요거는 임의로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어,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컨설팅 이렇게 얘기해요. 컨설팅 모니터 이게 제어 부채. 한 세트 네개그 대학 그 계산서 끊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아니라 예전 사업들은 네 개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계산서를 끊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컨설팅은 뭐할 거 없고 모니터링은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 좀.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만약에 자연 혜택인데 예. 납품차는 예. LS 솔루션을 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NS한테 돈을 준다고요. 그럼 발주로 들어가는 거죠. 발주 그러니까 발주가 저희가 예, 매입이 되는 거죠. NS가 저희한테 발주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자이언 혜택이 NS가 저 입찰 선정이 돼서 저희가 NS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프라. 인프라 제어 인프라는 그렇고, 예. 또 컨설팅하고 또 모니터링은 이제 우리가 줘야 돼.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돈을 받는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자이언 혜택 같은 경우에는 대책 제어는 이제 NS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냐 나중에. 돈을 받는 아, 거죠. 그 NS가 입찰을 했으니까 네. 그 라인이라든지 공사하거든요. 네. 거기 돈 주고 그 자기들 많이 좀 빼고 네. 여기다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모니터링은 이제 우리가 주면 되는 것에서 발주로 돈이 받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옵션한테서 저희가 돈을 받는다. 거. 그러면은 이제 고객 코드 고객이나 납품처가 고객이 되는 거고요. 해당 항목에 따라서는 이게 수주전 할때 거래처를 이제 예, 그 만약에 자연혜택 사업했으면 자연혜택 하나, NS 솔루션 하나 두 개가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고객이 둘이 되는 네, 고객이가 거래하는데 그게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NS한테 발주 맡기는 거는 또 들어가는 거고 NS 쪽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서 발주소를 쓰겠죠. 세대스는 우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 메이저가 될 수도 메이저 있고. 발주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프로젝트인데 또두 개를 줬어야 됐어요. 이거 나눠서 해야 돼. 나중에 상기하면 되죠. 컨설팅, 성금, 또 저희가 앱 자이언혜택에서 따온 게 지금 입찰 수주 선정 뭐 있어? 요거만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해서 솔루션에서 제어 개측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오,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NS가 입찰이 나간 게 저희가 NS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지금 6,452걸 저희가 통으로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금액은 건데 저희가 실제 받는 금액은 좀 차가 그죠? 차가 저기서 공사료가 다 빠지죠. 그렇게 되면은 공사료가 빠져요. 요 수주에서 저희가 실제 받는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NS에 청구된 이해를 하셨고, 다 수정해야 되는 거 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매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계산서가 네, 계산서 금액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춤 순수 당시부터 처음부터 짜면 되네. 근데 수등록 단계에서도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네. 지금 어차피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퀄라이저가 필요해서 수조 등록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지금 저 금액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 저 금액은 맞는데 이제 저기서 이제 실제 매출 저희 저기서 6,450에서 이제 다 제하고 그럼 이게 그 매출 시계가 정확하게 안 된 거죠. 아니 처음부터 견적을 받아서 자기들도 몫을 했으면 네. 나중에 차익이 나는 영업비가 될 수도 있고.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비용인지 알아야지 나중에 해보고 하기 이런 수준가 아닌 거죠. 그럼 결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자는 이제 이 금액 확정해놓고 그다음은 이걸 몫이 되는 거죠. 저기 6,450하고 뭐또하더 중에 첫째 이제 EMS 총 사업비죠. 그걸 이제 등록해야 하는데 시작 다 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